공룡연구소! 오늘의 공룡은 데이노니쿠스! 티라노사우루스 EX! 티라노사우루스 EX!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 한 발 물면 놓지 않아 꼭꼭 숨어라! 우하하하하! 나는 최고의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다! 안녕 친구들! 방금 들은 티라노성의 최강 폭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력한 발톱을 가진 공룡은 없었을까?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아,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만나셨나봐.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뽀로로 박사님을 불러볼까? 뽀로로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공룡인가요? 루피연구원 안녕! 친구들도 안녕! 오늘 만날 공룡은 특별히 20고개를 맞추면 알려주겠어. 루피연구원, 20고개 놀이 알지? 네, 퀴즈를 맞추는 사람은 20번까지 질문을 할 수 있고 퀴즈를 내는 사람은 질문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죠? 맞았어! 자, 그럼 오늘 만날 공룡이 어떤 공룡일지 20고개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연구원 질문하도록! 오늘의 공룡은 초식 공룡인가요? 아니요. 아, 그럼 육식 공룡이겠군요. 그렇다면 그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큰가요? 아니요. 뭘까? 혹시 벨로키랍토르보다 훨씬 큰가요? 예! 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작고 벨로키랍토르보다 큰 육식 공룡 뭐가 있을까나? 혹시 이름에 사우루스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어렵네요. 뭐가 있을까? 아! 혹시 그 공룡 똑똑한 편인가요? 네! 오호, 똑똑하다고? 조금씩 좁혀지고 있군. 혹시 이름에 대가 들어가나요? 네, 아니 맞습니다. 아, 저 알았어요. 정답은 바로 데이노니쿠스. 맞죠, 박사님? 정답! 어떻게 알았어? 루피 연구원 진짜 대단하다. 이야호!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작고 벨로키랍토르보다 큰 공룡 중에 데이노니쿠스는 똑똑한 공룡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멋진걸? 그럼 우리 루피 연구원처럼 똑똑한 공룡 데이노니쿠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고. 자, 루피 연구원, 데이노니쿠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발톱이요. 발톱만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강력해 보여요. 그렇지. 데이노니쿠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뒷다리의 두 번째 발가락에 있는 갈고리 모양 발톱이지. 갈고리 발톱의 비밀. 데이노니쿠스는 왜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을까? 저요.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맞아.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대 육식 공룡은 보통 커다란 머리, 강한 턱, 날카로운 이빨을 무기로 사냥하지만 키 1m, 몸 길이 약 3m인 작은 몸집의 데이노니쿠스의 무기는 이 크고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이었어. 이 갈고리 발톱은 최대 크기가 13cm나 됐다고 해. 이 무시무시한 발톱은 사냥감을 찌르거나 자를 때 썼대. 그래서 데이노니쿠스 이름의 뜻도 무시무시한 발톱이라고. 우와,
작은 공룡치고는 정말 큰 발톱을 갖고 있었네요. 박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기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 걷거나 뛸 때 걸리적거리지는 않았을까요? 멍멍! 강아지들도 발톱이 길어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라줘야 하거든요. 데이노니쿠스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질문이야. 맞아, 루피 연구원 말대로 불편할까봐 데이노니쿠스는 두 번째 갈고리 발톱을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고 움직였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발가락을 들어올리고 움직인다고요? 데이노니쿠스 역시 정말 똑똑하구나. 저도 한번 해볼래요. 잘 안 되는데요. 발이 지날 것 같아요. 루피 연구원도 참 엉뚱해. 하지만 공룡의 입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자세 아주 좋아. 칭찬해. 데이노니쿠스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지만 무게가 가볍고 튼튼하고 긴 뒷다리를 갖고 있어서 점프를 잘했을 거래. 점프해서 갈고리 발톱을 휘두르면 정말 무서웠겠지? 게다가 머리가 큰 만큼 뇌도 커다래서 똑똑한 공룡이었을 거라고. 작은 고추가 맵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대 육식 공룡보다는 작지만 역시 무시하면 안 되겠군요. 오늘도 설명 감사합니다, 뽀로로 박사님. 좋아, 갈수록 루피 연구원이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서 이 뽀로로 박사는 흐뭇해. 그럼 데이노니쿠스에 대한 공룡 일지도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럼 오늘의 공룡 일지 작업 시작해볼까나? 오늘의 공룡 이름 데이노니쿠스. 데이노니쿠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뒷다리 두 번째 발가락에 있는 갈고리 발톱이었어. 이 무시무시한 발톱은 사냥감을 찌르거나 자를 때 썼다고 했지. 또 다른 특징이 있었을까? 좋아! 데이노니쿠스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고 뇌도 그만큼 커서 똑똑한 공룡이었다고 했어.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튼튼하고 긴 뒷다리를 갖고 있어서 점프를 잘했을 거라고 그랬지. 오늘의 공룡 일지 끝! 우리 친구들도 데이노니쿠스의 특징들 잘 기억해줘. 오늘은 무시무시한 갈고리 발톱의 주인공 똑똑한 점프왕 데이노니쿠스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가득한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친구들, 그럼 오늘 만난 데이노니쿠스의 인사말 듣고 뽀로로 공룡연구소 문을 닫을게. 데이노니쿠스! 안녕 친구들, 난 데이노니쿠스야. 내 이름은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 내가 유명한 이유 알려줄까? 나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은 공룡이란 모두 꼬리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굼뜬 동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날렵하고 재빠른 이 데이노니쿠스를 발견하면서 공룡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 우리 공룡들은 긴 꼬리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 바로 이 몸이 공룡 연구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이제 내가 유명한 이유 잘 알겠지? 오늘의 공룡은 파라사우롤로푸스. 이건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건 지난번에 만난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오늘 만나게 될 공룡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름을 기억해야겠다. 어때? 좋은 생각이지? 오늘도 뽀로로 공룡연구소에 온 걸 환영해. 뽀로로 박사님은 지금도 공룡섬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공룡을 열심히 찾고 계셔. 이번엔 또 어떤 공룡을 찾으셨을까?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어떤 공룡일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럼 같이 큰 소리로 뽀로로 박사님을 불러볼까? 뽀로로 박사님! 안녕 루피 연구원. 안녕 친구들.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공룡을 찾으셨어요? 오늘도 그냥 알려줄 수는 없지.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맞춰봐. 먼저 그림자 힌트. 화면에 나타난 까만 그림자를 보고 생각나는 공룡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림자 나갑니다. 응? 이건 공룡이 아니라 닭 같은데요? 뭐? 닭? 네, 머리에 달린 게 꼭 닭 벽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가. 하지만 닭은 다리가 2개지만 이 공룡 친구는 뒷다리가 2개, 앞발도 2개잖아. 날개도 없고. 잘 보라고. 정말 그러네요. 그럼 대체 누구지? 안 되겠다. 힌트를 또 줘야지. 이 공룡은 초식 공룡으로 이름의 첫 글자는 파. 바로 시작해. 파? 이번엔 진짜 모르겠어요. 우와, 루피 연구원이 모르는 공룡도 있구나. 그럼요. 하지만 가르쳐 주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 아주 멋진 자세야. 좋아, 그럼 오늘은 내가 정답을 알려주지. 이 공룡은 파라사우룰로푸스야. 파라사우룰로푸스. 안녕, 파라사우룰로푸스. 반가워. 박사님, 그럼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또 무슨 특징들이 있나요? 궁금해요. 파라사우룰로푸스에 대해 더 들려주세요. 좋아. 지금부터 이 뽀로로 박사님이 파라사우룰로푸스에 대해 설명해줄게. 루피 연구원 말대로 파라사우룰로푸스 머리에 닭처럼 벼슬이 있어. 그런데 또 입은 오리처럼 생겼다고. 정말 그러네. 그럼 그 벼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벼슬은 속이 텅 비어있고 또 코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로 흥 바람을 불어넣으면 뿌 나팔처럼 소리가 나지. 신기하다. 그럼 그 벼슬은 음악을 연주해서 춤추고 파티를 하는 데 쓰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소리로 다른 공룡을 유혹하기 위한 거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이 나타나면 소리를 내서 다른 공룡들에게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거라고 해. 우와, 꼭 티라노 경보기 같은 거네요. 오, 아주 좋은 표현인데?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야겠다. 티라노 경보기. 네, 마음껏 쓰세요. 오늘도 설명 고맙습니다, 뽀로로 박사님. 그럼 난 또 다른 공룡을 찾으러 가볼게. 루피 연구원, 파라사우룰로푸스에 대한 보고서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자, 이제 뽀로로 박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으로 공룡 일지를 써볼까? 오늘의 공룡 이름 파라사우룰로푸스. 풀이나 나무를 먹는 초식 공룡이고 가장 큰 특징은 이거지. 바로 머리에 달린 볕. 속이 텅 빈 이 볕은 코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큰 바람을 불어넣으면 뿌 소리가 난다고 했어. 그런데 이 소리는 어떨 때 낸다고 했더라? 맞아, 다른 공룡을 유혹하거나 무서운 육식 공룡이 나타나면 도망가 하고 알려주는 거랬어. 그리고 입은 꼭 오리처럼 생겼고, 드디어 파라사우룰로푸스 공룡일지도 끝! 우리 친구들도 파라사우룰로푸스의 특징들 잘 기억해줘. 오늘은 닭처럼 머리에 벼이 달린 파라사우룰로푸스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그럼 오늘 만난 파라사우룰로푸스의 인사말을 듣고 뽀로로 공룡 연구소 문을 닫을게. 파라사우룰로푸스! 안녕 친구들, 나는 파라사우룰로푸스야. 어때? 내 벼 아주 멋지지? 난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나팔처럼 소리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훌륭한 경보기가 될 수 있지.
하지만 볕이 없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붐! 갑자기 차가 달려오거나 휙! 딱딱한 야구공이 날아오거나 불쑥 바닥에 돌이 튀어나와 다칠 수 있을 땐 말이야. 그럴 땐 큰 소리로 조심해! 라고 외치면 돼. 다 같이 피할 수 있게 말이야. 그럼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오늘의 공룡은 안킬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정말 무서운 공룡이야.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워서 이길 공룡이 있긴 한 걸까? 친구들 안녕. 오늘도 뽀로로 공룡 연구소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슬슬 공룡 데이터가 넘어올 때가 됐군. 지난번에 뽀로로 박사님이 티라노사우루스에 쫓겨 큰일 날 뻔하셨는데 오늘은 안전하게 공룡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이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뽀로로 박사님을 불러보자. 뽀로로 박사님! 안녕, 루피 연구원! 친구들도 안녕! 박사님, 괜찮으세요? 지난번엔 티라노사우루스에 쫓겨서 걱정했다고요. 그나저나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너무 티났나? 루피 연구원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멋진 공룡을 발견했거든.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두근두근거리는군. 하지만 오늘도 그냥 알려줄 순 없지. 이 공룡의 특징을 보여줄게. 친구들도 함께 맞춰보라고. 여기에 나타난 까만 그림자를 보고 생각나는 공룡 이름을 말하면 돼. 그럼 그림자 나갑니다. 이 공룡은 꼬리에 꼭 망치 같은 게 달렸어요. 맞아, 이 공룡은 꼬리에 난 망치를 휘둘러 적을 무찌르지. 그 티라노사우루스도 무서워하는 공룡이야. 우와, 정말요? 대단한 공룡이네요. 그리고 등에 뾰족뾰족 가시가 달렸는데 그것도 이 공룡의 특징 중 하나지. 자, 어떤 공룡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 어떤 공룡일 것 같아? 좋아, 그럼 힌트를 더 주지. 첫 글자가 안으로 시작해. 뭐였더라? 생각났어요. 안킬로사우루스. 정답! 역시 우리 뽀로로 연구소의 연구원다워. 안킬로사우루스였구나. 박사님, 안킬로사우루스는 어떤 특징들이 더 있는지 들려주세요. 좋아! 지금부터 이 뽀로로 박사님이 안킬로사우루스에 대해 설명해줄게. 안킬로사우루스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 초식공룡이야. 초식공룡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울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뾰족뾰족 돋은 가시로 뒤덮인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안킬로사우루스는 몸통이 납작하고 넓어서 강력한 턱의 티라노사우루스도 왕 물기 힘들었대. 하긴 저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으면 깨물기 정말 힘들었겠네요. 꼭 탱크 같아요. 맞아! 루피 연구원 말대로 살아있는 탱크라고도 불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꼬리에 난 망치는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데 이 뼈 망치를 휘두르면 제 아무리 사나운 육식 공룡들이라도 벌벌 떨었다고 해. 육식 공룡이 덤비면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가 꼬리에 달린 뼈 망치로 휙! 어때? 정말 멋지지? 우와, 단단한 갑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강력한 무기를 휘둘러 공격도 하고. 그렇지! 안킬로사우루스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되는 초식공룡이야.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뽀로로 박사님. 좋아! 그럼 난 또 다른 멋진 공룡을 찾으러 이만! 루피 연구원, 안킬로사우루스에 대한 공룡 일지 잘 부탁해. 네, 박사님, 맡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공룡일지 작업 시작해볼까나? 오늘의 공룡 이름 안킬로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맞아! 뭐니뭐니 해도 꼬리에 달린 무시무시한 망치였어. 이 망치는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데 이 뼈망치를 휘둘러 육식 공룡을 비롯한 강력한 적들을 무찌른대.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갑옷 공룡! 뾰족뾰족 가시로 뒤덮인 갑옷을 입고 있지. 게다가 몸통이 납작하고 넓다고 했어. 그래서 육식 공룡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었던 거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물기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의 공룡일지 쓰기 끝! 우리 친구들도 안킬로사우루스의 특징들 잘 기억해줘. 오늘은 꼬리에 멋진 망치를 달고 있는 갑옷 공룡 안킬로사우루스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가득한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친구들, 그럼 오늘 만난 안킬로사우루스의 인사말 듣고 뽀로로 공룡연구소 문을 닫을게. 안킬로사우루스! 안녕 친구들. 난 안킬로사우루스야. 육식 공룡도 아닌데 강해 보여서 더 멋지다고? 고마워. 하지만 난 다리가 짧아서 빠르게 도망가진 못해. 우리 친구들도 자신 있는 것들이 있고 조금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보단 잘하는 부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쑥쑥 키우다 보면 어느새 그게 친구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그럼 친구들, 나 안킬로사우루스처럼 누구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오늘의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 공룡의 세계는 정말 신비한 것 같아. 특이하게 생긴 공룡들도 많고 알면 알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뽀로로 박사님과 같은 공룡 박사님들이 새로운 화석을 발견하고 공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공룡들이 무지 많은 거잖아. 이래서 내가 뽀로로 공룡연구소에서 공룡 연구를 하는 거라니까.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뽀로로 박사님이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새로운 공룡을 발견하셨을 뽀로로 박사님을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뽀로로 박사님! 안녕, 루피 연구원! 안녕, 친구들!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공룡인가요? 성급하긴! 오늘 발견한 공룡은 지금 저쪽 풀숲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보니 오늘의 공룡은 초식 공룡이겠네요. 오, 역시 우리 친구들과 루피 연구원 갈수록 똑똑해지는걸. 자, 그럼 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오늘의 공룡은 어떤 공룡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까? 이 공룡은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군. 오, 이 공룡은 머리가 아주 작네요. 그러네. 역시 루피 연구원 관찰력이 뛰어나. 그리고 등에 나뭇잎같이 뾰족뾰족 뭐가 많이 나있네요. 그렇지. 등에 뾰족뾰족 솟은 여러 개의 판을 갖고 있는 이 공룡은 바로... 친구들, 어떤 동물인지 알 것 같아? 정답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야. 우와, 스테고사우루스다. 안녕, 스테고사우루스. 반가워. 박사님, 스테고사우루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더 들려주세요.
좋아. 지금부터 이 뽀로로 박사님이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설명해줄게. 스테고사우루스는 지붕도마뱀이라는 뜻의 초식 공룡이야. 지붕도마뱀이요?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루피 연구원도 봤듯이 등에 삐죽삐죽 솟은 여러 개의 판이 보이지? 근데 이렇게 보니 꼭 날개 같아요. 날개가 아니고 골판이라고 해. 이 골판은 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뼈가 등 위에 지붕처럼 솟아 있다고 해서 지붕도마뱀이라고 불러. 그럼 이 골판은 고슴도치가 적을 만나면 뾰족뾰족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적을 무찌르는 데 사용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어. 어떤 과학자는 이 골판엔 피가 흐르는 핏줄이 있어서 몸의 온도를 맞출 수 있었다고도 하고, 어떤 과학자는 그냥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라고도 하고 단순히 멋져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해. 스테고사우루스는 몸 길이는 약 9m, 몸무게는 약 2톤으로 상당히 큰 공룡이지만 그에 비해 머리는 아주 작지? 실제로 스테고사우루스의 뇌는 포도알처럼 아주 조그마해서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대. 그랬구나. 그럼 육식 공룡이 공격해올 때 스테고사우루스는 뭘로 방어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꼬리에 있지. 꼬리라고요? 스테고사우루스 꼬리를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게 4개 보이지? 이걸 골침이라 불러. 뼈골, 뼈로 된 침이란 뜻이지. 이 뾰족뾰족한 꼬리뼈를 휘두르면 아, 따가워! 아주 큰 공룡도 공격할 수 있었어. 지난번 배운 앙킬로사우루스처럼 꼬리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의 무기였군요. 설명 고맙습니다, 뽀로로 박사님. 뭘? 루피 연구원, 스테고사우루스 공룡일지 잘 부탁해.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룡일지를 써볼까? 오늘의 공룡 이름 스테고사우루스. 지붕도마뱀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등에 삐죽삐죽 솟은 골판 때문이야. 삐죽삐죽 골판이 있는 지붕도마뱀. 그리고 육식공룡이 공격할 때 스테고사우루스의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맞아, 바로 꼬리에 달린 골침이야. 이 뾰족한 꼬리뼈를 휘두르면 아주 큰 공룡도 공격할 수 있댔어. 그리고 머리가 작아서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다고. 이야, 오늘도 공룡일지 쓰기 끝. 친구들, 오늘 배운 스테고사우루스 특징도 정말 재미있고 신기했지? 그럼 스테고사우루스의 특징도 잘 기억해줘. 오늘은 등에는 골판이, 꼬리에는 골침이 있는 지붕도마뱀 스테고사우루스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그럼 오늘 만난 스테고사우루스의 인사말 듣고 뽀로로 공룡연구소 문을 닫을게. 스테고사우루스! 안녕 친구들.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내 등에 달린 골판 정말 멋지지? 이 골판으로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더우면 몸을 차갑게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나 같은 골판이 없잖아.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옷을 여러 개 껴입어서 따뜻하게 지내고, 더운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 같은 옷을 입어서 시원하게 지내야 해.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라고. 그럼 친구들, 언제나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봐. 안녕. 오늘의 공룡은 엘라스모사우루스. 뽀로로 박사님이 벌써 꽤 많은 공룡을 발견하셨네. 그치만... 안녕 친구들. 무슨 고민 있냐고?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은 모두 땅에 사는 공룡들이었잖아. 혹시 다른 곳에 사는 공룡은 없을까? 다른 곳이 어떤 곳이냐고? 예를 들면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하셨나봐. 친구들, 우리 다 함께 뽀로로 박사님을 외쳐보자. 뽀로로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공룡인가요? 루피 연구원, 아주 기쁜 소식이야. 우리 루피 연구원과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공룡을 발견했어. 어라? 박사님 지금 계신 곳이 바다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만날 공룡은 바다에 사는 공룡인가요? 우와, 역시 눈치가 아주 빠른데, 루피 연구원. 저기 나타났다! 공룡이요?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 바다 한가운데를 자세히 살펴봐. 저건 목이 굉장히 길어요. 목만 물 위에 둥둥 떠 있네. 설마 거대 물뱀? 뭐? 거대한 물뱀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하지만 물뱀은 아니야. 안 되겠다. 이 뽀로로 박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공룡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 박사님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좀 위험한 녀석인 것 같아요. 걱정 말라고. 자, 루피 연구원,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더 잘 보이지? 네, 잘 보여요. 우와, 물속에서 보니까 엄청 크다. 목도 정말 길어요. 그런데 발이 꼭 물고기같이 지느러미가 있네요. 그건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기 위해 발이 지느러미로 진화한 거야. 확실히 저런 커다란 지느러미가 있으면 수영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배에 달린 커다란 노처럼요. 영차. 노라고? 그거 참 기발한데? 그럼 이제 어떤 공룡인지 알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박사님. 솔직히 물속에서도 공룡이 사는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건 공룡이 아니야. 네? 공룡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게 대체 뭐예요? 루피 연구원이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이번엔 내가 특별히 정답을 알려주지. 저건 바로 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꼭 기억할 거예요. 박사님, 엘라스모사우루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좋아! 지금부터 이 뽀로로 박사님이 엘라스모사우루스에 대해 설명해줄게. 엘라스모사우루스는 공룡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파충류야. 그치만 덩치도 엄청 크고 파충류인 것도 그렇고 목이 기다래서 꼭 브라키오사우루스랑 닮았는데요. 왜 공룡이 아닌 거죠? 공룡은 땅에서 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파충류만을 말해. 하늘을 나는 파충류는 익룡이라고 하고, 엘라스모사우루스처럼 바다에 사는 파충류는 종류에 따라 어룡이나 수장룡이라고 하지. 와, 그렇구나. 처음 한 사실이에요. 공룡은 육지에서만 사는 파충류를 말하는구나. 하나 더 배워가네요. 엘라스모사우루스를 공부하면서 하나 더 배웠네. 공룡 시대에는 공룡만 살았던 게 아니라 다양한 파충류와 동물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도 기억해주라고.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루피 연구원도 바로 눈치챘듯이 기다란 목이야.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길이는 최대 14m, 목 길이는 최대 8m로 목 길이가 전체 몸 길이의 절반을 넘었어. 엘라스모사우루스의 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뼈가 약 72개 정도 있었대. 상당한 양이지? 정말이네요. 작은 머리와 긴 목, 바다의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바다의 브라키오사우루스라. 우와, 루피 연구원 별명 짓기에 천재인데? 쑥스럽네요, 박사님. 하지만 엘라스모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다르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뭔지 알겠어? 뭘까?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이빨이 뾰족뾰족하네요. 그렇다면 혹시 육식공룡? 맞았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지만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바늘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 긴 목을 이용해서 이 날카로운 이빨로 주로 물고기나 조개 등을 먹고 살았대. 역시 바다에 사는 육식공룡이라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살았군요. 오늘도 엘라스모사우루스에 대한 재밌는 설명 감사합니다, 뽀로로 박사님. 우리 친구들도 재밌었지? 그럼 난 더욱더 재밌는 공룡을 찾아와야지. 루피 연구원, 오늘 배운 엘라스모사우루스도 공룡 일지에 잘 정리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오늘 배운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공룡 일지 시작해볼까? 오늘의 공룡 이름 엘라스모사우루스. 바다에 사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파충류. 주의, 공룡 아님. 친구들도 함께 공룡일지 쓰는 것 좀 도와줄래?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맞았어. 뭐니뭐니 해도 긴 목. 목이 전체 몸의 절반을 넘을 만큼 길었어. 이 긴 목으로 뭘 했다고 했지? 그래, 긴 목을 이용해서 주로 물고기나 조개를 잡았대. 그리고 바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냠냠 고기들을 먹었겠지? 긴 목과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먹었다. 아, 그리고 엘라스모사우루스가 바다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엄청난 특징이 있었는데. 아, 생각났다. 바로 배를 젓는 노처럼 발에 커다란 지느러미가 달려있었어. 그게 수영을 잘하는 비결이었던 거야. 이야호! 친구들 덕에 공룡일지 쓰기 끝! 우리 친구들도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특징들 잘 기억해줘. 오늘은 작은 머리, 기다란 목, 커다란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바다의 수영선수, 조개와 물고기들을 먹고 사는 파충류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신기한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친구들, 그럼 오늘 만난 엘라스모사우루스의 인사말 듣고 뽀로로 공룡연구소 문을 닫을게. 엘라스모사우루스! 안녕 친구들, 난 엘라스모사우루스야. 내가 공룡이 아니라서 실망했다고? 공룡이 땅을 지배했다면 하늘을 지배하는 건 익룡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넓고 넓은 바다를 지배했지. 바다에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었단 말씀. 공룡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게 달라. 땅에 사는 공룡들은 달리기를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고, 하늘에 사는 익룡은 훨훨 멀리 잘 날아다니고, 바다에 사는 우리들은 수영을 아주 잘했다고. 친구들도 물놀이 좋아해? 혹시 물놀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공룡섬에 놀러와. 같이 어프 수영하며 놀자. 그날을 기대할게. 그럼 안녕. 오늘의 공룡은 바리오닉스. 악어버스 타고 엉금엉금 동굴을 지나요. 안녕 친구들. 뭐하고 있었냐고? 악어 흉내를 내고 있었지. 공룡을 연구하다 보니 공룡을 닮은 동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지 뭐야. 공룡을 닮은 동물은 뭐가 있을까? 맞아! 방금 부른 노래에 악어도 닮고, 도마뱀도 닮고, 새들도 좀 닮았고. 발견! 뽀로로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이 새로운 공룡을 발견하셨나 보네. 친구들, 우리 뽀로로 박사님을 불러보자. 뽀로로 박사님, 오늘은 어떤 공룡인가요? 루피 연구원 친구들, 나는 지금 공룡섬에 있는 강가에 나와 있어. 박사님, 그
그럼 오늘 만날 공룡은 강가에서 주로 발견되는 공룡인가 보네요. 맞아! 오늘 만날 공룡은 주로 강가나 호수같이 물가에서 주로 사는 공룡으로 알려져 있지. 우와, 새로운 공룡을 만날 생각에 너무 신나요. 루피 연구원도 나만큼이나 공룡을 좋아한단 말이야. 쉿, 드디어 나타났다. 위험한 공룡일 수 있으니 멀리서 지켜보자고. 저기 뭐야? 물고기를 먹고 있네요. 육식공룡이구나. 척하면 척이군, 루피 연구원. 내가 아주 멋진 연구원을 뒀어. 근데 생긴 게 꼭 악어를 닮았어요. 주둥이가 길고 이빨이 뾰족뾰족. 그렇지?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알겠어? 악어와 닮은 공룡이라 악어. 혹시 바리오닉스? 딩동댕! 맞았어, 루피 연구원. 대단한데? 이름이 외우기 쉬워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리오닉스. 우와, 물고기 진짜 잘 먹는다. 바리오닉스는 물고기 사냥꾼으로 유명하지. 정말요? 이미 물고기를 잡아먹는 공룡이 많은데 왜 바리오닉스가 물고기 사냥꾼으로 유명해요? 좋아, 지금부터 이 뽀로로 박사님이 바리오닉스에 대해 설명해줄게. 바리오닉스는 왜 물고기 사냥꾼이 되었을까? 저요! 정답! 물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맞아! 좋아하니까 물고기를 먹었겠지? 싫어하는 걸 먹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마치 이 뽀로로 박사가 당근을 싫어하는데 당근 사냥꾼이 될 수는 없듯이 말이지. 당근 박사 뽀로로 재밌네요. 잠시 이 얘기가 딴 데로 샜구만. 아까 루피 연구원도 말했듯이 바리오닉스의 머리와 주둥이는 악어처럼 가늘고 길어서 물고기를 사냥하기 매우 좋았어. 게다가 주둥이를 자세히 보면 작고 뾰족뾰족한 이빨이 무려 약 96개, 거의 100개 가까이 있지. 사람의 이가 보통 20개, 30개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은 개수지. 우와, 이빨이 96개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많은 이빨들로 물고기를 놓치지 않게 꽉 물 수 있었다고 해. 그리고 바리오닉스가 물고기 사냥꾼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바리오닉스의 앞발톱을 봐. 엄청 크지? 발톱이 무려 30cm 자 길이만 하다고. 발톱 하나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큰 발톱으로 곰처럼 물고기를 콕 찌르거나 낚아채고 먹이를 자르는 데 사용했을 거래. 그래서 바리오닉스라는 이름의 뜻도 바로 무거운 발톱이지. 와, 이렇게나 긴 발톱이었다니. 마녀 손톱보다 더 길어요.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바리오닉스가 날 발견하기 전에 이만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어. 날 물고기로 알면 큰일이니까 말이야. 루피 연구원, 난 이만. 바리오닉스 공룡일지 잘 부탁해. 네, 박사님? 벌써 사라지셨네. 엄청 빠르시다. 그럼 오늘의 공룡일지 작업 시작해볼까나? 오늘의 공룡 이름 바리오닉스. 물고기 사냥꾼. 바리오닉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맞아, 커다란 앞발톱. 이 자 크기만한 앞발톱으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 썼을 거라고 했어. 물고기 사냥꾼이 된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아하! 악어처럼 가늘고 긴 머리와 주둥이 덕분에 물고기를 사냥하기 좋다고 했지. 그리고 주둥이에 뾰족뾰족한 이빨이 무려 96개나 있어서 물고기를 놓치지 않게 꽉 물 수 있었다고. 와, 오늘의 공룡일지 쓰기 끝!
우리 친구들도 바리오닉스의 특징들 잘 기억해줘. 오늘은 무거운 앞발톱으로 물고기를 휙 사냥하는 물고기 사냥꾼 바리오닉스를 만나봤어. 다음엔 뽀로로 박사님이 어떤 재미있는 특징이 가득한 공룡 친구를 발견하실까? 친구들, 그럼 오늘 만난 바리오닉스의 인사말 듣고 뽀로로 공룡연구소 문을 닫을게. 바리오닉스! 안녕 친구들. 바리오닉스야. 난 물고기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난 물고기만 먹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처음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위에서 많은 물고기 뼈가 발견되어 물고기를 먹는 대표 공룡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난 초식 공룡도 잡아먹었어. 내 화석 위에서 이구아노돈의 뼈도 발견돼서 물고기만 먹는 공룡은 아니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친구들, 그럼 물고기도 공룡도 골고루 잡아먹는 나 바리오닉스처럼 음식들 골고루 먹길 바랄게. 안녕!